하면 안 된다. 이거 건드리는 건 아이가? 아니요, 아까 쌤이 여기 약간 지울 때 막 이렇게 지었잖아요. 비디오 패널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할게요. 하하하하. 이거이 시작하고 있는 건가요? 어? 이거이 시작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 뭐. 그냥요. 응. 지금 이 얘기 다 들어갔겠지? 법치주의 들어가죠. 법치주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법칙가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고 이 절에서 이야기가 끝나면 한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니고 행정법 전체를 다 통할하는 컴퓨터로 치면은 운영체제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에 다 관여가 되어 있어요. 법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행정입법 들어가게 되면은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다 뭐냐면 법 취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데 들어가기 전에 근데 법 취지가 뭐냐? 우리가 세 가지 한번 비교해서 얘기해봐요. 그래서 법 취지가 있고 권력의 분립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상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민주행정 여러 가지인데 국민주권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국민주권주의를 의미해요.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국민주권주의인데요. 민주행정 다 좋은데 요것들은 어떤 관계를 좀 얘기합니다. 관계는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법치주의는 뭐냐? 통치를 법으로 하자 이거죠. 통치를 왕이 지 맘대로 하는 거 싫어가지고 법으로 한다. 그러면 법으로 해서 어쩔 거냐? 어쩌자고 그렇게 하냐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자. 왜냐하면 주로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 권력에서 유린되었는데 국가 권력이 이제 지멋대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걸 국민의 의사인 법으로 통제를 해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치주의는요, 사실은요, 이러한 법으로 있잖아요. 이러한 법으로 이러한 권력이죠. 이러한 권력을 통제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통제할 때 통제해서 사실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권 보장이 뭐냐? 수단이에요. 법으로 다신다는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다 보니까 수단이죠. 그래서 기본권의 보장은 목적이고 법치주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수단성이다 라고도 표현해요. 어떤 사람들은 도구성이라는 말 쓰죠. 그래서 이러한 도구성을 가진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칼 같은 거 있잖아요. 칼이 그러면 좋은 거냐? 어떻게 써요? 도구라는 것은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하고 무관해요.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에요. 좋은 사람 손에 들어가게 되면 좋은 일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죠. 권력의 분립도 마찬가지인데요. 권력을 왜 분립했냐면 국가의 권력이 세니까 이게 뭐냐? 국민의 자유가 자꾸 침해당하잖아요. 그렇게 권력을 없앨 수는 없고 권력을 쪼개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권력을 약화시킵니다. 약화시키는 거죠. 약화시켜서 기본권 중에서도 어떤 기본권이냐면 권력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좋은 게 뭐냐? 자유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리예요. 자유권 보장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권은 기본권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냐? 역시 이러한 수단성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치 중립성 그대로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뭐냐면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데 주권이 뭐냐면 한 국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대한민국 국가 민주주의를 할 거냐, 자본주의를 갈 거냐, 또는 사회적 시장 경제로 갈 거냐 하는 이런 중요한 것들인데 그런 중요한 그 의사결정을 결단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국가의 근본 결단에서 이런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이런 근본 결단, 나중에 근본 결단의 내용이 이제 헌법인데 사실은요 근본 결단의 원동력이죠.
이 원동력을 누가 가지느냐? 아주 기본적인 그 결정을 낼 수 있는 이 힘을 누가 갖고 있느냐? 군주가 갖고 있으면 군주 주권이고 국민이 갖고 있으면 국민 주권인데 그것을 누가 갖느냐 할 때 이런 결코 원동력을 국민이 가진다 이거야. 국민이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거야. 근데 이거는 뭐, 그럼 국민이 주권 가져가지고 뭐 할 건데요? 주권 가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야.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한 그 자체가 목적인 거야. 그거는 도구가 아니라고. 이게는 뭐냐면 그 자체가 뭐냐? 목적이야, 목적. 이거는요, 내가 추구하는 바잖아요. 목적이라서 내가 그 방향을 추구하잖아요. 추구하니까 바로 뭐냐? 이게 이념이란 말이야. 이념이라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의 집합이야. 아, 나는 아름다운 사람, 또는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또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다 가치라고. 그래서 이런 가치하고 관계되죠. 그래서 이런 가치 지향적이야.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하고 관련되어 있어. 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죠. 그래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야. 우리가 어떤 법학에서 이야기할 때 그것 자체가 바로 그 가치고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자체가 바로 목적이 할 때 그걸 보고 뭐냐면 자기 목적적 정당성이라는 말을 써요. 이런 자기 목적적 이런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그죠?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는 이제 권력 분립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법치주의는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권력 분립이 안 돼 있으면 법치가 안 된 거야. 왜냐면 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게 되고 그 행정이 법에 위반되게 되면 사법적인 통제를 법원이 관할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제가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민주주의는 전제가 아니야. 이거는 전제가 게 아니야.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주의는 전제가 아니야. 예를 들면 옛날에 외견적 입법 군정 있잖아요. 그럼 군주가 있을 때도 국민주권주의 아니지만은 권력의 분립도 되고 법치주의도 가능한 거야. 물론 완벽하게 우리가 오늘날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분명입니다. 바람직한 형태는 당연히 있잖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같이 가는 거고 국민주권주의 하에서의 법치주의를 생각하지만은 그냥 제도만 봤을 때는 꼭 예를 들면 국민주권주의 해야지 법치주의가 되고 권력 분립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시험에서 그거 나오고요. 행정법 시험에서는 그거까지 나와요. 같은 내용이라도. 근데 헌법에서는 이야기 달라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민주주의, 민족 기본 질서라고 표현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의 민족 기본 질서 내용 안에는 헌법재판소가 법치주의도 포함되어 있다. 그건 뭐냐면 국민에게 주권을 준다고 해놓고 나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이게 말이 되겠나.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성질만 가지고 차이를 비교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대한민국 헌법 전체 질서를 얘기할 때는 민족 기본 질서 안에는 또 민주주의 안에는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원리도 포함되어 있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헌법적인 차원까지도 가면 좋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주로 행정법적인 이야기만 쭉 해오고 또 그렇게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헌법적인 우리가 쏙 들어올 때도 있어요. 행정법의 요즘들에서는 그러니까 알아두면 나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법치주의 들어가는데, 이러한 법치주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이제 대한민국 전체 또는 전 세계의 행정법의 이론적인 경향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트렌드. 근데 그 메가 트렌드, 정말로 뭐 도도한 흐름. 지금까지는 물론 시대적으로는 이제 그 한 200년 또는 300년 되는 미시적인 거지만 요 안에서만 얘기한다면 거의 뭐 연력학 제2법칙처럼 거의 하나의 도도한 거의 뭐 반전이 없는 흐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동,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에서는 한마디로 뭐냐, 형식적 이런 법치주의에서,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오늘 뭐냐면 아주 도도한 흐름이죠. 행정부의 이론적 경향하고 혼동하지 않아야 될 거는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중요해요. 행정의 현상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현상은요, 내가 있잖아, 자꾸 배가 나오는 거 현상이야. 국가가 비대해지는 거 현상이야. 지당이 넓어지는 거 현상이야. 원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이제 맛있는 거 자꾸 먹다 보니까 배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런 거야. 그런 거라고. 근데 그거하고 추구하는 바는 뭐냐? 추구하는 거는 S라인이지, 기본적으로. 그거 전해달라. 그래서 이론의 경향은 뭐냐?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재량이 확대되는 거 현상이야. 재량에 대한 통제, 그거는 추구하는 거야. 이론의 경향이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이제 한마디로 현대의 행정법 이론의 대경향이랍니다. 메가트렌드 이런 말 쓸 수 있죠. 근데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 가는 방향은 언제나 저는 똑같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실질적 법치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란 종종 법의 지배 또는 법률의 지배라고 하는데, 지배가 치니까, 그죠? 그래서 법의 지배, 법률의 지배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법률의 지배나 법의 지배를 똑같은 말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는 나라별로 제도를 이야기할 때는 법의 지배는 영미법계를 얘기하고 법률의 지배는 대륙법계를 이야기하는 걸로 구분돼서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장소에서 우리가 법의 지배할 때는 이거 영미법계인가? 그게 아니고 그냥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또 법치주의는 법치행정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면 형식적 법칙이 나오는데 형식적 법칙은 뭐 하는 거냐? 형식적인 법률의 지배를 얘기해요. 이 형식하니까 형식적 마치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이런 느낌이 들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그런 누명을 쓸 수도 있지만 원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왜 형식적 법칙이냐면 사실 이때 형식적 법칙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지배를 얘기해요. 이 형식적인 법률의 지배는 어디서 배워온 거냐면 독일은 자연스럽게 국가가 있잖아요. 시민계급이 형성되어지고 또 그런 시민계급의 어떤 그 형성이 또 확장돼가지고 근대국가로 이전된 게 아니에요. 독일은 참 쓰라린 역사를 갖고 있죠. 왜냐면 얼마 전에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는 그 분이 아주 유명한 여자 지성이죠.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 로마 문명, 특히 로마는 유럽의 재앙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죠.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만약에 저도 똑같이 이제 패러디한다면 영어는 현대의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또 대한민국 안에서의 표준말은 하나의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중심이 되고 권력이 되다 보니까 표준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 우습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전라도라든지 또는 경상도라든지 충청도에 있던 아름다운 방언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 고유어고 우리 사실은 민족의 숨결이 삼아 있는데 정말로 덧보잡 때도 정말로 적보도 없던 저 경기도 지방의 한 일부 지방의 이상한 말들이 오늘날 중심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스 로마 문명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고고학자들은 20몇 개 문명이 있었다. 사실은 그와 똑같은 그 중에서 단어 문명설도 있어요. 만화책에도 나옵니다. 메스트 키턴의 만화책에도 그런 나오는데 나오거든요. 독일은 뭐냐면 그런 법치주의는 전통이 없이 프랑스에는 그런 그 행정 법치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까지 독일은 군주제를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독일의 군주제는 어느 정도냐면 이메일 형제가 필름을 만들어가지고 영화 발달됐을 때 있잖아요. 영화 만들어졌을 때 기록 영화 있잖아요. 기록 영화 보면 비스마르크가 있잖아요. 그 빌레름하고 있잖아요. 근데 쫙 사열시켜놓고 나서 말 타고 있잖아요. 사열하게 나옵니다 지금. 영화에 나옵니다. 영화. 기록 영화에 나와요. 그러니까 독일 뉴스 할 때 나오겠죠. 대한뉴스 말고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그런 그 시대에 가까운 시대라고. 우리가 사실은 갑오개혁 할 때 그때 이제 걔들은 그거 하고 있었다고. 영화 그때 나왔잖아. 영화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유관순 누나하고 이화학당 할 때 걔들 있잖아. 그거 하고 있었단 말이야. 1919년까지 우리가 3.1 독립운동 만세 부르니까 독일에서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군주제를 폐지했다고. 사실은 바이마르가 처음으로 이제 국민주권제 갔다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독일이나 우리나 뭐 사실은 형편이 비슷해. 우리가 막 일본 때문에 뭐 늦은 게 막 분하고 안타까워가지고 막 성질 났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또 크게 보면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라잉. 자, 그런데 독일인데 갑자기 이제 군주제 하다가 자, 오늘부터 법 취지합니다. 법으로 나라 다스립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 법으로 나라 다스린다 그러니까 뭐 더 국민들이 생각할 때 뭐 법? 별로 감흥이 없어. 왜냐면 뭐 조선시대 때도 만약에 조선시대 때 말이죠. 저기 문성가에 나와가지고 눈을 막 떼 부르시면서 조선시대를 군주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조선시대도 완벽한 법주의였습니다. 뭐 이러면서 경국대전에는 상세한 내용들을 막 보여줘. 보세요. 국가가 막 이런 식으로 통제가 되고 이런 식의 정비한 그 어떤 정치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작동했습니다. 오늘날 도리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조선시대 형사 보면은 변사체 같은 거 있잖아요. 변사체는 걔는 사함심죄야.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만 보면 그거 끝나잖아. 뭐 자살이나 끝나는 거야. 왜? 수사하기 싫으면. 근데 도실제는 그거 사함심죄로 변사체를 검시했다고. 그 뭐 완벽한 법칙이고 다 나와 있다. 법대로 다 했다. 모든 수령들이 지 맘대로 한 거 아니다. 그럼 그렇네 이렇게 생각하잖아. 경국대전 법 아니야? 법 맞잖아. 그러니까 답답하네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뭐 왕의 칙령도 있고 왕의 조칙도 있잖아요. 황금칙령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거. 왕의 법인데 왕의 말이 법이잖아요. 그게 되는데 이게 요새는 이제 부인의 말이 법이고 그죠? 가정에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왕이 만든 법이 아니고 이제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만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자니까 뭐냐? 자, 이 왕의 법, 칙령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지방자치가 만든 조례도 아니고 왕이 국민의 만든 그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지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지배를 얘기해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지배한다는 말 속에 뭐가 포함돼? 의회가 법률 제정권이 있는 입법권이 있고 행정부가 집행한다는 권력 분립이 이미 전제되어 있고 법주의가 다 나와 있는 거야. 이런 그 법주의를 얘기하지. 그래서 독일에 건대지. 그러니까 얘들은 강조할 때 뭐냐면 뭐가 이때 강조되냐면 우리 국민의 대표는 의회가 만든 법이다. 이때까지는 왕이 지맘대로 법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만든다. 이걸 강조하는 거야. 물론 이 안에는 순진한 희망이 숨어 있어요. 언제나 인류는 그렇게 해왔어요. 저도 이제 우리 시대도 그렇겠죠. 그건 뭐냐면 왕이 만든 법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 대표는 우리가 만든 법이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왜? 내용은 보나 마나지 뭐. 왜? 우리 국민의 대표가 만드는데 당연히 그 법이 우리한테 좋은 거지. 이래 생각한 거야. 나중에 그거는 착각했어. 금방 이제 꿈 깨게 돼. 그거는 좀 이따 나타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때는 내용보다는 형식이 더 중요했어. 우리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만든 법. 이래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한 게 독일의 근대의 법치주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뭐냐? 형식적 법치주의 또는 법률의 지배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이 이름을 누가 붙이냐면 이제 오토 마이어라는 사람이 붙였어요. 그래서 이 오토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러한 법률의 지배라는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런 법률의 지배 원칙은 3개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2개예요. 법률의와 법률유보가 있는데 법률유보 중에서 모든 건 법률 한다 할 때 행정입법에 대한 것은 뭐냐? 법률의 법규 창조를 표현했어. 사실은 이 가지가 정확하게는요,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된 거야, 사실은. 근데 이거는 3개로 해요. 왜 3개일까? 재미나죠? 근대에 나오는 원칙들을 봐보면 상권분리, 삼민주의, 삼균주의, 3자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참 재밌게도 3은 동양에서 양수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도 뭐냐? 3은 의미가 있는 거야. 트리니티 하게 되면요. 삼위일체. 뭐 그것이 진리처럼 보여. 뭔가 완전해 보여. 그래서 이 3자가 붙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첫째로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법률의 제일 원칙은 뭐냐? 법률의 의의. 법률의 의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 뭐냐?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에요. 법규의 창조는 법률로만 한다. 이런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 물론. 그 세 번째가 뭐냐? 유보. 요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법률의 지배 또는 근대의 법률의 지배인데 이런 원칙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원칙이 처음에 좋죠. 이거 나쁘지 않아. 독일이 환경이 좋아가지고 잘 발달됐으면 이거 아름답게 꼽혔을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비판받지 않을 건데
독일이 굉장히 어려웠어. 상황이 나빠지면 나쁜 것들이 득세를 해. 항상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뭐 집도 막 엄습하잖아. 막 습기가 막 차고 이러면 곰팡이들이 막 득세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리가 숲에도 가보면요, 이 양지 바른 곳하고 또 뭡니까 엄습한 데하고는 식생 그 생물의 성향이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본래는 여기 병제벌주의가 진짜로 뭐 잘못 가려고 뭐 독재의 도구로 사용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내용도 개판으로 가자 이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나치 히틀러에게 압제 독재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그런 비원을 맞게 됩니다. 이제 그런 비원을 맞았다가 독일은 2차전을 개결해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뭐 전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뭐 기독교 세계할 때 다마스쿠스 회절 같이 완전 사람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독일은 지금 제 생각에는 독일이 현재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는 가장 선진국 아닌가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분명히 사회 제도 면에서나 또는 사상적인 면에서는 핀란드라든지 스칸디나비아 제국이 더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건 인구 500만 명, 700만 명 정도 먹이 살리는 거고요. 독일은요 사실은 강력한 군비와 강력한 화폐를 다 운영하면서도 인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최고의 나라로 보여지는데 현재로서는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내용 보면. 이게 근대 국가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근대 법주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하나의 원칙인데, 첫째로 뭐냐? 법률의구의 원칙이 있어요. 법률의구의 원칙에 대한 시험에서 옛날에 나와요. 다음 종 이렇게 뭐 원칙 설명해놓고 나서는 다음 종 이 원칙과 부합할 게 뭐냐, 어느 거냐 이렇게 묻는 문제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도 나왔어요. 그런 문제 나오면 학생들이 기본 이론을 충실히 공부할 건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안 나오진 않아요. 또. 나와요. 나오는데 가끔가다 이제 모든 문제로 한 번씩 툭툭 던지니까 공부할 양이 늘어난 거지. 근데 법률의구의 원칙하고 이제 내용을 다 비슷비슷하니까 나중에 연계시키는 게 중요한데, 법률의구의 원칙이 뭘까? 이게 이제 법학의 재미를 한번 느껴봐요. 처음 공부하시는 건데, 법률의구의 원칙 할 때 법학은요 정직해요. 제목과 내용이 일치해요. 문학은 안 그렇잖아요. 문학은 경마장 가는 길, 하일제 소설에 경마장 가는 길인데 경마장은 그냥 말똥 하나 안 나와요. 제목 다르고 내용 완전 달라요. 근데 이 법학은요 제목 안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법률 원칙이 뭘까? 모르긴 해도 몰라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법률이 우위에 있다 이런 원칙. 이런 원칙이 있지. 뭐 다른 원칙이 있습니까? 근데 우위에 있다는 말은 뭐냐? 비교급이거든요. 뭐뭐보다 우위에 있다, 그죠? 우위란 말 자체가 이미 비교입니다. 뭐뭐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을 완성시키려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비교의 대상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논리학에서 보면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비교할 때 이제 유개념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교는 유개념끼리 하는 거지 엉뚱한 것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맥주가 40날보다 좋은 뭐 7가지 이유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개그야, 개그. 그거는 농담이지. 논리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거라고. 근데 이런 건데 그럼 이제 법률이 우였다? 그럼 법률이 뭐냐? 이름이 법률인데 이 내용 속성을 봐야 되죠. 속성을 들려보면 법률이 우였다 할 때 이 법률의 속성은 뭐냐면 의회의 의사야.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사야.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교육에서는 또는 급식은 이런 식으로 한다 라고 의회가 결정을 내는 거죠. 그럼 의회의 의사가 뭐 있다? 그럼 의회의 의사가 뭐냐면 권력 분립에서의 한 축이란 말이지. 그러면 의회를 이야기하게 되면 누가 비교의 대상이냐? 당연히 행정부나 사법부가 문제되지. 그래서 예를 들면 결국 뭐냐면 이러한 행정부의 의사 하고요. 또 뭐냐면 이러한 사법부의 의사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명한 말 있잖아요. 소설가는 소설로 말한다. 이문열처럼 나와가지고 뭐 신문 기사 떠들고 이런 거는 문학가라고 볼 수 없죠, 사실은. 진짜 자기가 문학을 하려면 문학가라면 소설가라면 진짜 사회 문제를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발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오발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걸 하잖아요.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행정부사인데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표현됩니까? 행정으로 포함됩니다. 행정작용. 행정이 행정작용이죠. 이나 또는요 사법부에서는 뭐라고 표현됩니까? 판결로 표현돼요.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말 쓰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런 사법보다 행정보다 우위에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행정 중심으로 이야기하니까 사법은 좀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말이야. 그럼 이 말을 바꿔서 주어를 바꾸면 그러면 행정으로 바꿔봐요. 그럼 행정은 이 말을 문장 바꾸기죠. 행정은 뭐냐? 이런 법률의
하위에 있다라는 것들이죠. 하위에 있다 또는요 아래에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 뭐냐? 법률이 하위에 있지 않으면 행정이 아니라는 뜻이라.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거 생각나요. 어제 뭐 공부했습니까? 행정의 개념 공부할 때 행정의 개념 요소 중에서 행정은 법 아래에서 and 요소에 들어가는 거야. 아, 그렇구나. 연결됩니다. 조금씩 연결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막 연결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씩 연결해봐요. 연결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 강의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연결이에요. 연결. 법률이 하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는 거죠.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냐? 뭐 우리가 군대 가면은 상병, 자그마치 상병은 아주 고위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는 1인 지하, 만인 지상 이런 소리 하면서 합니다. 근데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내무반에서 병장이 있으니까 전부 집합 이거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병장을 신기를 안 건드리면서 자기 권력 행사를 방법이 뭐냐? 내 밑에 전부 집합 맞아. 아래 있다는 말은 뭐냐? 내 밑에란 말은 내 말에 구속이 되는. 그래서 뭡니까? 이러한 법률에 구속을 받는다 이 말이죠. 자, 법률에 구속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있잖아요.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법에서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야. 6개월 이하 영업증인 정지에 처한할 때는 6개월 이하로 해야 되지 그걸 7개월, 8개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위반하면 안 된다라고. 자, 위반하면 안 된다. 넘어서서 안 되는 게 바로 뭐냐?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위반하면 안 되는 게 뭐냐? 결과적에서 나온 게 뭐냐면 법률이라는 것은 뭐냐? 다시 얘기하면 그럼 이러한 법률의 기능은 위반해서 안 되는 기능이니까 이러한 법률은 행정의 어떤 거냐? 행정이 넘어서서 안 될 거죠. 위반하면 안 되는 거. 행정이 넘어가서 안 되는 경계선인 거야. 한계선이죠. 그게 바로 행정의 한계 기능. 행정의 한계 기능이다. 그러면 이 행정의 한계 기능, 행정이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어떤 행정에서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전혀 아니지. 모든 행정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법률 우회 원칙이란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뭐냐? 행정의 한계, 법적 한계라는 거야. 물론 법적 한계지. 한계가 법에 의해서 한계니까 법적인 한계 기능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러한 법적인 한계가 적용되는 부분이죠. 그럼 이러한 적용될 때는 그럼 어디 적용되느냐? 행정작용의 종류는 다양하거든요. 권력적인 것도 있고 비권력적인 것도 있고 강시적인 것도 있고 강제 안 하는 것도 있고 수익적인 것도 있고 침해적인 것도 있는데 그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적용 범위는 뭐냐? 이거는요 전부예요. 전부 즉 모든 행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하면 그것이 이러한 수익적인 행정도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되고 침해적 행정도 법률 우위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죠. 또 하나 법률 위반하면 안 된다? 뭐 안 된다고 하면 위반하면 어떻게 될 거야? 해보면 알겠죠? 법률 위반하면 안 된다는데 그럼 법률 위반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 위반해보면 알겠죠?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통제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 보통제가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죽여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번 해보는 거지. 해보면요 바로 경찰가 잡아가지고 재판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선고하게 되겠죠. 자, 만약에 행정이 만약에 법을 위반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히 국민이 소송 제기하겠죠. 그럼 법에 썼잖아요. 그 법 위반에 대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처분을 무효로 만들거나 또는 취소를 해버리겠죠. 이는 통제를 가합니다. 그게 바로 사법적인 통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법적인 통제를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런 것을 법에 의한 통제할 때 그걸 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러한 사법심사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럼 이러한 사법심사라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행정소송이 한 통제를 받게 된다. 이런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 핵심은 뭐냐면 원래는 이제 말 자체는 법률이 행정보다 위에 있다. 맞는데 그래서 나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는 말 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보면요. 아래에 있다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종속된다. 같은 말이죠. 자, 우리가 종속이라는 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속 이론 또는 종속 변수 이런 말도 쓰는데 문제는 법학에서 종속이라는 말은요. 계급적으로 하위란 말이 가장 일차적인 의미예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더 좋아요. 왜? 종속은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단어에서. 근데 무슨 의미를 먼저 떠올리냐 되게 중요해요. 영어 공부 엉터리했는지 아닌지 제일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 영어로 어드레스 있거든요. 어드레스 물어봅니다. 어드레스 이거 뜻이 어드레스 뜻이 뭐야 하면 여러 가지 뜻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먼저 뭘 얘기하냐? 주소 이렇게 하면 이게 영어 엉터리인 거야.
여러분들 영어 지금 공무원 시험 영어 준비할 때 어드레스 주소로 나오는 거 봤어요? 안 나오지. 접근하다야, 접근하다. 내가 먼저, 물론 그것도 알고 있다 이게 아닌 게고 먼저 뭐가 떠오르냐가 더 중요한 거야. 검색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글도 있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뭐 야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왜 구글이 그렇게 잘 돼? 원하는 것이 적절하게 먼저 올라주느냐는 거야. 네이버 짜증나거든. 치면은 막 저기들 광고만 나오는 거야. 파워링크 해가지고 장사만 하는 거야. 그게 네이버 왕짜증이야, 사실은. 그런 회사는 망했으면 좋겠어, 나는 사실은. 잘 되고 있는데, 주로 뭐 맨날 뭐 뉴데일리 뭐 이런 거 뉴스만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인데, 망했으면 좋겠어. 내 생각을 해. 이거죠. 이런 내용이야. 이게 참 중요한 핵심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원리가 표현되거나 뭐냐? 한계로. 그 다음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야. 괜찮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말은 좋다, 이 좋은데, 저 뭐해? 운용할 때 개판되는데 뭐.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뭐냐면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져. 12월 달에 발효돼. 일본 사람 되게 부러워해. 일본의 시민단체가. 근데 저는 이제 볼 때 좀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법은 잘 만들었어. 잘 만드는 법인데 문제는 뭐냐? 이제 시행규칙, 시행령 나와봐야 알아. 거기서 온갖 꼼수를 다 피우고 실제로 다 의미를 축소시키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죠. 나중에 근데 문제가 뭐냐? 행선도 가능한데 문제점이 있어. 그 문제점은 뭐냐면 한 번에 정리할게요. 사업자 가능하다 좋지. 근데 그걸 열기주의를 해버렸다. 그게 이제 또 하나. 그럼 법으로 금지해야 되잖아요. 법 지켜야 되는데 법 자체가 악법이야. 그럼 법을 지키는 게 더 나쁜 일이 생기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지. 그건 뒤에 있었고,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대한민국에 아무리 좋은 제도 있어도 소용없어요. 공무원들이 훌륭해야 돼요. 공무원들 식들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9급에 7급 경우는 보면 그래도 이제 공무원 하는 학생들이 보면 대체로 다섯 모여서 얘기하면은 7명이 한 6명은 다 진보적이에요. 그래도 상식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제 국가가 뭐랄까, 취업난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 전부 다 공무원으로 온다. 뭐, 개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래가 되겠나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기가 있어야 된다. 자연스럽잖아요. 이런 시기가 있음으로써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데, 국가가 정말 중요한 기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저는 나쁘지 않다. 근데 뭐 사람들이 국공무원도 꼭 그렇게 대학생들은 뭔 소리야? 국공무원이 국어만 하나? 그 사람이 나중에 사무가 안 되고 서기 안 되는데 미친 소리 하고 있어. 그건 좀 잘못됐어. 다만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접고 공무원만 하는 이 시스템 자체, 이 환경 자체가 뭐 그렇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두 번째, 자 법률의 법규 창조로 들어갑니다. 다 용어 설명이에요. 자 이런 법률인데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에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인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 용어 하나하나가 법률 요거 궁금하고요. 법규 궁금하고 창조력 요거 이제 설명합니다. 근데 창조는 별거 없어요. 만드는 게 창조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뭐 비석 같은 거요, 비싼 거 이렇게 막 사가지고 이제 부모님 이렇게 산소에다 두르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거 꼭 해야 되나 싶으죠. 돌로 해가지고. 예. 진짜 그 사람의 비석은 누구냐? 비석은 자식이 비석이에요. 그러면 자식 훌륭하게 키우면 그 살아있는 비석이에요. 자손 대대로 이렇게 훌륭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 아무리 있잖아요. 뭐 재벌들 보면은 뭐 그냥 화롭게 하겠죠. 그냥 뭐 자식들끼리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치잖아요. 그게 뭐 내가 볼 때는 뻥치라는 거라고 생각하죠. 창조는 별거 아니에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애기를 놓잖아요. 애기를 창조한 거지. 재밌어. 저쪽에 뭐냐 뱀파이어 영화 보면은 지가 이렇게 물어뜯어가지고 뱀파이어 만들면 내가 너의 창조자다. 뭐 이런 거 한번 봤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규 제정이야. 창조, 재정 다 같은 말이야. 만드는 게 창조야. 그러면 여기가 궁금한 게 법률을 알아요. 그때 법률은 뭐냐면
물론 이게 앞에 뭐냐? 원칙적으로라는 뜻이겠지. 왜? 원리니까. 지금 한 국가의 어떤 그 전체적인 국가 운영에 관한 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그거 깨닫잖아요.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지금. 원칙적으로 이런 말이 당연히 되겠고, 이거는 뭐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해요. 형식적 법률을 배웠어요. 어제 배웠는데, 다시 복습하면, 제일 중요한 기관, 의회가 제정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는 항상 담을 때 용기도 법률이라는 형식에 담아서 발표한다, 이 말이죠.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만 보면 법규의 제정은 원칙적으로 형식의 법률로 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뭐뭐로 한다. 저게 법률 이거야, 사실은. 나중에 공부 처음 할 때는 막 정신없이 따라오다가 나 좀 정리해야 돼. 그럼 선생님 이거 법률의 법규 창조 때 법률 이거 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 맞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비슷하지만 이거는 입법에서 문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법규야, 법규. 법규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법규의 제정은 원칙적으로 법률한다. 이거죠. 뭐가 법규냐? 이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법규의 제정이 이러한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법규의 제정은 뭐냐?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이러한 법률로 한다라는 뜻이죠. 이때 법률은 뭐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요. 행정부가 정한 명령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긴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원칙적으로 한 말이 붙으면 맞는 말인 거야. 그러면 법률만 한다. 맞아. 그러니까 만자 들어가면 좀 긴장하잖아요. 틀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거 이용하는 문제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객관식 문제 보시면 좋아요. 제 객관식 문제집은 2011년도 이제 그 1994년도부터 2011년도 문제를 다 모아놓은 문제집이 있어요. 화학사에서 발간된 문제집이 있고요. 근데 그 문제집을 이제 보통은 살 수 있거든요. 뭐 내가 그건 아니지만 내 회사도 아니지만은 그게 살 수 있는데 싸게 살 수 있어요. 보통 주로 헌책 같은 데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가까운 거리에 재고의 반비례예요. 제일 중요한 건 2013년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2012년도 기준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 전후 좌우 주변을 확 다 파버려야 돼. 막 제목만 나오면 그 관련되는 것은 다 파버리니까 그 주변을.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12년도 문제.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 경향이 다 파악이 되는 거야. 근데 12년도, 11년도 파악 문제집은 매년 내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책만 하나 있으면 추가로 자꾸 책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법규가 뭐냐? 이때까지 배운 규범, 법규, 법률 뭐 이게 다 어떤 뜻이냐? 법령 이런 말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용어 설명 들어갑니다. 법규. 그러니까 법규가 뭐냐? 법률의 법규 창조를 얘기할 때 법규가 뭐냐? 법규는요. 자, 우리가 한번 개혁을 한번 볼까요? 저번에 배운 거 있어요. 자, 이 세상에 두 개의 세계가 있다. 있어야 할 세계, 당위의 세계가 있습니다. 마땅히 몸을 해야 된다. 이런 세계가 있고, 존재의 세계가 있다. 이랬어요. 존재는 사실이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의 세계. 당위는 바로 뭐냐? 규범이라 그래요. 규범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규범이 있어요. 뭐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고 있으면 거의 다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도 어떤 사람은 규범적 할 때가 있어요. 규범적 하면 되게 재미없어요. 규범적인 언어를 표현하는 순간 꼰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짜증스러운 거예요. 뭐 해야 한다는 순간 짜증스러워져. 그래서 이 단계가 바로 규범이에요. 규범은요, 그게 강제력이 있고 없고 내용이 뭐고 누구의 사고 상관없고 규범은 다 뭐냐? 뭐 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 다 그 규범이야. 그게 왜 규범죄라고 하지? 아주 큰 영역이 있어, 규범. 사실이 아닌 규범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규범 중에서 우리 기억나시죠? 국가의 공권력에 있어서 이러한 규범이 있는데 규범 중에서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가 되는 것도 있고 강제가 되지 않는 규범도 있어요. 그죠? 그럼 규범의 종류 두 종류야.
강제력 있는 규범도 있고 강제력 없는 규범도 있고 우리가 이제 강제력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개콘에 나오는 그 뭐야 걔가 하는 얘기가 뭐 쇠고랑 차지 않아요. 쇠고랑 안 차는 거 않는 거. 쇠고랑 차는 거 되는 거예요. 그 되는 규범을 우리가 뭐냐? 규범주의적으로 보고 법규범이라고 해요. 법 또는 법규범이라고 해요. 아 잠깐만요. 법규범 자 글자 잠깐만요. 법규범 맞아요. 이걸 이제 법규범이라고 해요. 되는 규범을. 아이 참. 이걸 이제 법규범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집합 개념이지. 엔드. 않는 규범은 뭐냐? 도덕 규범이라고 해요. 또는 윤리 규범이라고 하죠. 또는 종교 규범 같은 게 있어요. 뭐 살생을 하지 마라. 요것도 한 번 딱 하면 졸지에 뭐 어마어마한 살생 이런 거지만 그렇죠? 도덕 규범. 이제 사실은 나중에 예산 있죠? 예산도 법규범의 일종입니다. 예산도 왜냐면 돈을 쓰는 계획이 아니야. 그거 규범이야. 그래서 예산 위반하면 세고랑 차. 기관이. 근데 그런 법규범 중에서 다시 하면 이런 법규범이다. 그러면 강제력이 있는데 그런 규범 중에서 어떤 것들은 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나? 세금 내라. 이거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지. 군대 와라. 군대 3년간 2년간 복무해라. 이거 나오잖아요. 자, 이런 거는 다 뭐냐?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데 이런 기본 법규범 중에서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있어요.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다르게 표현할 때는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국민의 피부에 직접 오죠. 이거는 기본권에 바로 문제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법규라고 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냐? 법 중에서도 자, 의회는 뭐냐면 의회를 만든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자기들 기본권 보장하려고 만든 거야.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국민, 너희들이 왕이 이제 뭐 행정할 때 행정적으로 뭐 서식도 만들어가지고 이거 너희들 해라. 안 하면 혼난다. 뭐 이거 나오고 예산 쓸 때 뭐 전용하지 마라. 항목간에서 전용 뭐 하지 말고 해라. 그거 좋다 이거야. 그거 너희들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너희들 본래 통치권의 내용에 들어가는 거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시는데 자, 우리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이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기본권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 이거야. 이거는 국가가 뺏어갈 수 없는 거야. 단지 이거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 동의했을 때만 뺏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동의가 바로 뭐냐? 국회의 법률의 행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뭐냐면 그래서 국회의 법률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어 알겠죠? 규범, 법규범, 그 다음에 이제는 법규. 이게 다 다른 뜻이라. 그게 사실은 겹치면서 다르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이런 법규에는요, 이런 법규에서는 이거는 법규가 되고요. 밖에 있는 것들은 뭐냐? 뭐 행정규칙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서 행정부가 제정한 법 중에서도 행정규칙하고 법규 명령 구분해서 법규성이 있다, 없다 구분합니다. 법규성이 있으면 명령, 법규 명령, 법규성이 없는 명령, 행정규칙.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럼 법규는 어떤 기능을 할까? 네, 거기 이왕 나온 김에 한번 볼게요. 이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센 놈이에요, 이거. 법규하면 무시무시 무서운 거야. 왜 그러냐면, 법규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이거 있잖아요. 알아두셔야 돼요. 파생하니까 뭐 쓸데없는 것 같게 절대 아니야. 응용돼야 되는 거니까. 기본권인데, 기본권이 뭐예요? 헌법이에요. 여러분들 헌법 11조, 헌법입니까? 아닙니까? 11조 헌법 맞죠? 12조 헌법 맞죠? 13조 헌법인데, 11조 평등의 원칙, 12조 신체의 자유, 13조 또 신체의 자유. 다 기본권이 바로 뭐냐? 헌법이야. 헌법이 뭡니까? 효력이지. 헌법의 효력을 제한해요. 어마어마하지. 헌법의 효력을 제한할 때 우리가 제가 얘기했지만 헌법은 기본 체계가 기본권도 있고 통치구조도 있어요.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해가지고 통치권을 어떻게 행사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지 않아.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통치구조가 있어. 당연히 기본권 보장 규범이 상위 규범이야.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면 국가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구속해야 하나요? 구속하겠죠. 국가기관 구속받겠죠. 사실은 이거 구속하려고 법 취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기관 구속하죠?
국가경영고사면은 당연히 국가경영에서 법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은 재판할 때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합니까? 아닙니다. 틀린 문제예요.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좋은 말 같죠? 틀린 질문이야.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 그러니까 그 양심은 정말로 개인적인 주관적인 양심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구속되는 양심을 의미하는 거야. 지멋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그 법관의 양심을 제한하는 교훈이 뭐냐면 재판교묘라고 그래요. 이런 재판교묘성을 가진다. 국가기관을 통제한다. 그래서 권력을 구속한다 이거야. 다시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을 구속한다. 이 말이나 재판교묘성이다. 그래서 사실은 법규성이 있다는 말하고 재판교묘성이 있다는 말이 같은 말은 아니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같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의미다. 이 정도 일단 알아놓고, 뭐 이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왜냐? 또 나오거든. 결국 알아야 되는데, 이건 몰라도 돼요. 그래서, 또 나오는데, 일단 한번, 여러분들 머리 아프겠지만은, 잠깐 얘기해봤어요. 그래서 법규는 뭐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법률한다. 근데 뭐 원칙적으로 못하냐? 그럼 예외가 있을 거 아니야? 예외적으로는. 예외라는 것은 그냥 아무 말 따라 원칙에서 무조건 예외가 있어요? 아니지. 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 납득할 만한 근거가 뭐냐? 원래 법률, 왜 행정을 법률하나? 왜 꼭 법률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 이게 뭐냐면, 근대 제일 중요한 의회주의. 권력 분립. 이런 헌법상의 중요한 가치도 있잖아요. 이거하고 조화를 두잖아요. 의회가 지금 법률을 하나 하면, 졸지에 바로 뭡니까? 동시에 권력 분립도 만족시키고, 의회주의도 만족을 시키고 하니까, 아, 이게 좋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수출과 수입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식량이 모자라는데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갑자기 모자라게 됐어. 돈 많은 데서 식량 사가겠다. 그럼 식량 다 팔아버리면 우리나라 돈 없는 사람이 식량 못 사먹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게 있잖아요. 법률을 제정하려면 어떻게 되냐. 국회 소집해야 됩니다. 국회 며칠간, 뭐 20일간, 30일간 공고하고 또 소집해가지고 의사일정이 길어서가지고 저거 법률 하나 나오려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한 2달, 2달 걸립니다. 그러면 이미 국민이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쌀 다 빠져나갔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위기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나 또는 뭐냐 세부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그 시시콜콜한 것들은 사실은 누가 잘하냐? 행정공무원이 더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부도 법을 만들면 전문성도 있고 탄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행정부가 만든 법을 보고 뭐냐? 합쳐서 뭐 대통령령, 부령, 조례 이런 것들 이제 합쳐서 그걸 명령이라고 해요. 이런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명령은 반드시 뭐냐? 만약에 행정부가 지멋대로 법을 만들 수 있으면 권력 분립이 안 어울리는 거지. 그래서 예외란 말은 뭐냐? 법률의 수권. 법률에서는 입법해도 좋아. 어떤 권한을 넘겨줘서 위임이라고 해서 위임을 해주면 위임하는 방식이 건드라게 법률에 근거가 있어가지고 법률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종목은 대통령이 정한다라고 의회가 해주면 의회 기분도 안 나쁘고 이 부분도 지면 안 된 상태에서 행정부가 조례를 결정해서 예외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그 법률의 법규 창조는 이런 의미야. 그래서 전체 안에서는 만약에 법률의 법규 창조할 때 법규의 정은 어떤 경우에도 뭐 명령을 할 수 없다. 그럼 틀린 말이야. 근데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률만으로 해야 된다? 맞는 말이야. 서로 모순돼 보이는데 절대로 모순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 대한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돼. 그거 묻는 문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진도 나가면서 여러분들 그 내용들 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 법률 위보도 갑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 위보도 갈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이제 이 법률 위원 측은 크게 이제 결계를 치는 거지. 요 안에서 놀아라.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정말 이제 시시콜콜하게 뭐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동차 사주면서
예를 들면은 여기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놀아라, 뭐 반경 100km 안에서 놀아라, 이게 법률 우위 원칙이면 이제 뭐랄까 깨알같이 통제하는 방법은 뭐냐? 오늘 뭐 어디 가려고 하는데 가고 싶습니다 할 때 아버지가 기름 안 주면은 기름 넣어주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기름으로 통제하는 거야. 치사하게. 여러분 용돈 가지고 통제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가고 싶을 때. 이 법률 위반가 그거야. 그래서 법률 위반 원칙도 이제 중요한데 저건 하나의 큰 틀로서 존재하는 거고 진짜 세세한 작동 원리는 뭐냐? 법률 이제 유보가 중요해. 그래서 이 법률 유보가 실수 많이 나와. 어느 장르 할 것 없이 법률의 근거를 요하느냐, 이거는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 법률 유보인데 법률 위반 또는 법률 위반 원칙이라는데 여기 이제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했냐면 유보란 말이 있죠. 유보란 말 요거 좀 설명해야 되는데 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보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연기할 때 뭐 유보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냐, 이 건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홀딩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홀딩은 뭐냐, 소유한다는 뜻도 있잖아요. 뭐 요새 뭐 회사 보면 홀딩스 해가지고 지주회사 같은 홀딩스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유보란 말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말에서 이제 뭘 떠올려야 되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독일은 이제 그 당시에 뭐냐 이 생각하죠. 행정작용하는데 원래 행정작용은 왕의 그 말로 고유한 권한이 있잖아요. 그 이제 사실은 처음부터 무턱대고 뭐 왕 보고 내가 시킨 대로 해. 그건 안 되지. 왕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고 아버지 행정작용 중에서 뭐 세금 거두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거,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의 행정을 할 때는 꼭 니놈들 하면 안 되고 법률에서 그거 해도 괜찮다라고 깨알같이 이야기해 줬을 때만 할 수 있다 하는 원칙을 세워. 아까 전에처럼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 물론 못하고 한계를 넘어서도 안 되지만은 한계 안에서 움직일 때도 움직이더라도 꼭 그거 해도 좋다라고 할 때만 가능하겠는데, 뭐 행정부 내에서 네가 뭐 인사 발령 내고 그건 네가 볼 일 이거나니까 네가 알아서 하시고, 또 뭐 네가 기분 좋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뭐라 할까 뭐 기분 풀어가지고 이번 공주 생일이라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떡을 하나씩 돌린다. 그거 괜찮다. 그거 네가 알아서 하시라 이거야. 네 돈 네가 알아서 하시고 내 탕고 풀어가지고 네가 뭐 빈자떡을 빈민들에게 뭐 수천 개를 주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시는데 그건 모르겠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기본권, 특히 재산권이나 신체 자유를 치면은 그런 행정 적용할 때는 꼭 법률에서 할 수 있다고 권한을 넘겨줬을 때, 수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 위반의 원칙은 대단히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근대 나오는 거 지금 우리가 형식 보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뭐 이제 만약에 TV 같으면은 밑에다 자막으로 지금 형식 보충 진행하면 제일 좋겠어요. 이렇게. 다음에 종이 하나 해가지고 형식 보충 이렇게 지금 진행하면 좋겠어요. 지금 정신줄 놓지 마세요. 형식 보충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냐,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는 법률로 한다. 좀 웃기는 말이죠. 아니, 국민의 자유가 치면은 못하게 해야 되지 왜 법률로 하게 해? 이런 생각인데, 이거는 글자를 이제 사실은 생략된 말들이 있잖아요. 뭐 정신이 또 하사불성, 정신을 한 대 모으면 하사 어떤 일도 불성할 수 없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요.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의 소위는 뜻은 국민의 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행정 작용을 하려면 행정을 하려면 법률로 해야 된다. 이게 국민을 무조건 침해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익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행정 작용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국민의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공익이 좋고 행정 목적이 좋더라도 공익만 내서 이 중요하다고 이 공익이라고 하고 법학은요
법하고는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개념은 분리되면 얘가 영 달라져. 법은요 강제고요. 공익은 재량이 되는 거야. 법은 기속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 나중에 이제 얘기하죠. 나중에 법 이제 재량 규범이 나오는데 그건 뒤에 얘기고 하려면이에요. 그럼 어떤 장이냐? 조세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 예를 들면 이거 어떤 것들이냐? 조세 부과 또는 징집 명령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물론 이 징집을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국가의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돈을 부과하는데 어쨌든 간에 침해적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데 침해적 행정을 하면 법률로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뭐 첫째 얘기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그래요. 자유는 권리 아닌가? 그럴 때 국민의 기본권의 종류 중에 자유권이 있는데 자유는 권리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왜 지금 따로 얘기합니까? 관용적 표현이야. 그냥 원래 그냥 제가 이거 국민의 기본권이란 기본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되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유럽은 발전해 올 때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하고 시민의 자유를 나누어서 얘기했어요. 지금 그건 이제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자기들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북가대학원인데 우리나라 대학원 북가대학원 전통도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다른 데서는 우리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물리학 문학 석사 하면은 MA 이렇게 되는 Master of Arts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LLM은 법학은 LLM이야. 렉스 메스터야. 렉스가 법인데 세속부가 교회부의 전통은 이런 의미로 써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막 다 뜯어고치잖아요. 새로 다 뜯어고치잖아요. 뭐 나는 상대 이런 말도 되게 좋은데 상고 좋은데 꼭 뭐 정보통신고등학교 상고 얼마나 좋다고. 상고가 굉장히 명예롭게 받는 부산 상고, 뭐 대구 상고, 경기 상고, 설린 상고 다 훌륭한 전통되어 있고 인물들이 배출했는데 그렇죠. 동상고는 제외. 그렇죠. 근데 입니다. 그럼 기본권의 제한이냐? 그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은 이전하죠. 기본권 침해하는 이러한 침해적 행정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러한 행정작용 중에서 이러한 침해적 행정작용을 하려면 그건 뭐냐? 법률로 한다, 뭐뭐로 한다가 바로 이거예요. 정확하게. 언어는요, 그 쓰임새에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번역입니다. 유보를 할 때면 한자로 유보니까 뭐 홀딩 전혀 아니고 뭐뭐로 한다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연습합니다. 지금 법률유보, 법률 한다가 법률유보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은 헌법을 하겠어요. 자,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죠. 그거 뭡니까? 헌법을 합니다. 헌법유보라고 그래요. 헌법유보가 법률유보가 뭐가 다를까? 헌법유보는요, 헌법을 개정하나만 바꿀 수가 없는 거고, 법률유보는 법률을 개정하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크죠? 그게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헌법시험에서는 공무원 시험에 사실이라든지 해서 헌법유보사항하고 법률유보사항을 구분해서 많이 물어요. 이게 지방자치제도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존속은 헌법유보예요. 지방에 없을 수 없어. 다만 단체장의 선임 방법은 뭐냐? 법률유보예요. 그럼 법률로 바꿀 수 있어. 그죠? 이런 말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의회가 한다. 그럼 예산이나 승인은 누가 하느냐? 의회가 하거든요. 그럼 의회유보예요. 그럼 의회가 한다. 그럼 법률도 의회가 하죠? 그럼 의회 유보가 더 넓으냐? 법률 유보가 더 넓으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럼 또 뭐가 더 넓을까? 당연히 의회 유보가 더 넓지. 의회 유보 안에서 법률 유보가 포함되어 있지. 그게 아시겠죠? 이런 말들. 여기도 또 나옵니다.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법률을 한다? 그럼 이거는 다르게 개변하면 법률의 수권, 권한이 있을 때 이러한 수권을 요한다야. 앞으로 이제 법적, 뭐야, 판서나 노트나 또는 어떤 말할 때 간소하게 잘라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법적 근거라고 할 때가 있어. 주의해야 될 거. 그때 법적 근거란 말은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이야기인지 법적 근거가 현실적으로 있다는 건지는 구분해야 돼. 요하지 않아도 있을 수는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요한다. 그래서 법적 수권을 요한다. 내가 조세를 부과하려면 그 조세 부과권에 대한 수권이 법률에 있어야 돼. 세무상이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부과해야 된다. 이러면 가능하지. 그 얘기는 다르게는 이러한 법률의 수권인데 수권에마다 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요한다 이 말이야. 이게 법률 유보란 말은요. 법률이 있다 없다 얘기 아니고 요하느냐의 문제예요. 요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률 유보할 때는 요하느냐 할 때 요하느냐 문제지. 그래서 이제 법률 수권인데 그런 건데 그러한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에 넘겨줘서 위임인데 위임을 요한다고 할 때
틀린 말은 아니야. 왜냐면 새들이 어떤 말할 때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잘 한번 보자. 그래서 요거는 왜 한다? 그래서 법적 근거지. 근데 이거 범위를 봐봐. 그럼 법률 유보에 대한 범위. 법률 유보가 적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죠? 적용되는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는 뭐냐? 모든 행정이에요? 아니지. 침해적인 거. 행정부 니들끼리 알아서 해도 되는 거. 왕에 내탕 못 들어가 지가 돈 쓰는 거 그건 니 알아서 하세요. 다만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침해할 때는 우리 국민의 대표인 의회로부터 수권 꼭 받아야 됩니다. 이거야. 그런 뜻이라고. 이거는요, 이러한 침해적 행정의 한정이래요. 수익적 행정 포함이 안 돼. 이거만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이거는 침해다 수익이다는 이 기준은 뭐냐? 국민에 대한 얘기야. 국가와 국민의 관계인데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는 전체를 일반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일반 권력 관계라고 그래요. 행정부 내부에서 오늘 전부 다 휴가 못 나간다? 또는 군대 내부에서 오늘부터 외출 금지. 이거 있죠? 그건 전 국민 아니죠? 그건 특별 권력이야. 아직 나중에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별 권력 관계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된다고 본 거지 처음에는. 왜냐하면 소심해서. 얘들은 뭐냐? 처음에 출발한 거야. 얘들은 나한테 자유만 주면 이거야. 간섭 안 하면 좋겠다. 이 생각하니까 욕 까칠해 가는 거야.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뭐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범위를 넓혀갑니다.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뭐냐면 이런 학설을 우리가 침해 유보서라고 그래요. 침해적 행정 작용에 대해서만 법률의 유보를 요한다 가지고 침해 유보설이 근대의 통설이었어요. 거기란 침해 유보설 또는요 비슷한 게 뭐냐면 입법 상설이 있는데 입법 상설은 침해적 작용 중에서도 일부에 한정했어요. 그래서 범위가 더 좁아요. 그러나 전체하고 넓게 볼 때는 침해 유보설이 한 종류라는 겁니다. 이게 침해 유보설이죠. 이런 내용이 이제 사실은 근대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거 뭐냐 비판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쳤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뭐 하려면이잖아요. 하려면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 법 취지의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아까 전에 법률의 한계는 뭐예요? 우회 원칙은 넘어가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측은 하려면 이거잖아요. 그래서 법률 우회 원칙은 법 취지의 적극적인 좀 소극적인 측면. 이거는 적극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거. 그럼 이건 침해 이제 이런 우리가 침해 유보설인데 법률 유보에서 우리가 침해 유보설 때 침해만 왜 한정했느냐 이거야. 이거는 사실은 뭐냐? 자유만 쓰면 된다는 이러한 소극적 국가가 아니라고. 근대가 그랬어. 근데는 국가가 한숨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이러한 자유주의에 이러한 소극적 국가는가 관련이 있다. 이거하고 적극적인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법률은 무조건 소극적 또는 적극적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더라 이거지. 그런데 이러한 그 법률 유보는 여기서 이 세 가지 원칙이 뭐냐면 법률의 법률 유보 원칙인데 이런 원칙들은 굉장히 좋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히틀러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많은 나라들이 선발국가들이 후발 개발도상국인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독일의 가혹한 조건을 독일에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 조건을 제시해서 독일은 결국 광기에 빠져들게 되고요. 그런 광기는요 나치를 낳게 되고 나치와 히틀러는 결과적으로 그 광기의 역사로서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럽은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불행한 것은 결국은 이웃도 같이 불행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묻지마 살인 같은 것들은 가정적인 불화가 사회적인 불행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요.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바꿔쳐 나가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독일은 그런 아픈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 아픈 역사에서 역시 뭐냐 법치주의도 유린되게 됩니다. 만신창이 되죠. 그에 대한 하나의 반성으로서 우뚝 서는 게 실제 법치주의예요. 그 과정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좀 쉬었다가 계속합니다.